안녕하십니까. 마켓앤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점차 줄이는 것 같습니다. 1690선 조금 넘긴 1692포인트에서 0.8% 어제 종가 대비 오르면서 출발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1680선이 막 하회되면서 1679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외국인요, 오늘도 팝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죠. 네, 외국인이 거래소 내에서 4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오늘 사주는 분위기 아닙니다. 증권 쪽 그리고 투신 쪽도 오늘은 다 돌아섰고요.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닥 쪽은 기관과 더불어서 사주고 있는데 오히려 개인들이 코스닥 쪽에선 조금 빠져나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쪽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향성을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프로그램 쪽은 차익 거래가 거의 매도 우위를 크게 점하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도 한 1,900억 정도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이러다가 하락 반전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제 종가 대비 2포인트만 상승세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승세는 개인 홀로 방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점차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업종별 분위기 보겠습니다. 자, 거래소 내에서 가장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업종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가장 강한 것은 역시나 은행 쪽입니다. 은행, 보험, 증권, 금융 섹터다 이렇게 봐야겠는데 기업은행이 3% 이상 급등하고 있고 의료정밀 쪽은요. 삼양옵틱스가 3.5% 뛰면서 그렇게 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보험 쪽도 현대해상, 대한생명이 3%씩 급등하고 있지만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삼성화재는 여전히 어제 약세 내지는 보합 정도로 크게 아직 반등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종이목재 쪽도 일부 제지 종목들이 거의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그려내고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전기가스 쪽이 오늘 좀 약한데요. 한국전력 그리고 경동가스 1.6% 정도 내리고 있고요. 통신 쪽 오늘 전기가스 이런 경기 방어주들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계 쪽이 왜 약한지 한번 보죠. 네, 신상 관련 종목들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텍, 일부 두산인프라코드 지금 1% 가까이 내리고 있고요. 일부 작은 종목들, 기계 종목들이 오늘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전자 쪽을 한번 볼까요? 많이 일단 내리고 있는 일부 종목들이 있는데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내리고 있군요. 다시금 80만 원이 하회된 와중에 코스피가 1포인트 정도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뭘까요? 오늘 시장 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LG이노텍도 2.7% 상승하고 있고 삼성 SDI도 2%의 상승률, 삼성 테크윈도 2.5%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이미 상승폭을 확 줄이면서 50원 정도만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음봉으로 지금 다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부 운수장비 쪽 자동차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현대중공업이 강보합, 현대미포주선도 강보합, 모비스도 강보합. 모비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합세 정도에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움직임 속에 오늘 운수장비도 큰 움직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징적으로 금융섹터가 오늘 바짝 오르고 있긴 하지만 건설업종이 어제 이어서 조금 섹터 자체는 약하게 잡히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도 GS건설은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대림산업도 1%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만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도 코스피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1679포인트. 오늘 같은 날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또 어떤 종목을 팔고 있는지 수급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뛰는 세력대 나는 개인. 오늘은 주식차트연구소 황성호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이 어제도 팔고 오늘도 팔고 오늘 만약에 종가 기준까지 또 팔면은 6거래 연속 파는 셈인데 이런 타이밍에 수급 특징주가 또 나름대로 의미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 느낌부터 여쭤볼게요. 예, 오늘 오전 전일 미국 주식시장 폭등을 해서 오늘 약간 종합 중지에 상당한 상승을 예상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그런 거는 어제 선 반영됐다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그동안 미국 시장 하락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가지수 많이 떨어졌습니다. 종목별로 강세를 유지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한 조정 물량이 출회된다고 보고요. 오늘 외국인 특징, 외국인과 기관 수급 특징주를 살펴본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1위 삼성화재, 2위가 GS건설, 3위가 LG전자, 4위가 한진해운, 5위가 고려아연, 기관은 삼성테크윈, 2위가 LG화학, 3위가 현대모비스, 4위가 우리금융, 5위가 삼성물산입니다. 코스닥의 수급주 특징주를 살펴보면 외국인은 1위가 SK브로드밴드, 2위가 컴투스, 3위가 메가스터디, 4위가 메파스, 5번 주성엔지니어링, 기관은 1위가 SK브로드밴드, 2위가 STS반도체, 3위가 CJ오쇼핑,
4위가 네페스트, 5위가 탑 엔지니어링 순입니다. 네. 자, 어제 이제 확정된 그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상위 베스트 5까지 순매수 중심으로 봤는데 순매도 쪽도 보니까 열심히 IT 쪽을 차익 실현한다. 금융주도 일부 판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어제 확정된 수급을 바탕으로 했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 어떤 특징을 저희가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외국인의 지금 그 매매 상위 종목을 본다면은 네. 지금 수급적으로 어떤 특징 있는 주식들은 거래소에서는 발견하기 좀 힘듭니다. 왜냐면 주로 이제 낙폭 과대했다거나 이런 주식들로 지금 외국인들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일단 어떤 그 우상향을 전제로 한다든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차익 거래에 좀 치중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좀 유상증자권인데요. 네. 이런 종목이 이제 순매수의 상위에 들어갔어도 지금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좀 추세가 안정될 때까지는 좀 매수를 유보해 두시는 게 좋고 거래소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의 큰 의미는 두시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네. 코스닥에 있어서는 좀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수 주체 종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좀 특징주가 좀 발견이 되는데, 네. 그 SK 브로드밴드의 이제 무선 인터넷 사업과 결합해서 그리고 성장성이 부각되는 측면과 SK컴즈랑 같이 연동된 측면을 봤을 때 네. SK 브로드밴드를 많이 매수를 했고 순매수 주체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향후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그 IT 관련주와 그 반도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땐 지금 외국인 기관 따라서 살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그들도 이제는 트레이딩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들었다가 곧바로 던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장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인들은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됩니까? 코스닥에서 좀 전에 SK 브로드밴드 작은 종목들 얘기를 하셨는데, 코스닥 쪽에는 여전히 외국인 기관 수급을 조금 아직까지는 보는 것이 유효한지요? 네, 코스닥 쪽에서는 왜냐면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 세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 대형주보다는, 실적이 호전되더라도 중소형주에서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이루어준다면 중소형주에서 이제 아마 수익률을 주는 그런 양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걸 위시해서 이제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폰 관련 무선 인터넷 관련주와 LED,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계속 눈여겨서 봐야 할 것이 전방 산업의 확대로 인해서 인한 수혜도 예상될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여기 지금 외국인의 매수 종목을 보면 멜파스라든지 컴투스, 주성 엔지니어링 이 세 가지 포트 올 한 해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세 가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매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군이나 종목군에 차별적으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고 올 한 해는 요 세 가지 종목군을 계속 시세를 길게 좀 끌고 가서 이제 관찰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무선 인터넷 LED 반도체 쪽 코스닥 특별히 또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종합을 해보면은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 일단 코스닥에서도 수익률 게임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코스닥 종목 하나, 거래소에서 종목 하나 이렇게 종목 얘기를 좀 해주시죠. 코스닥 먼저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들어볼까요? 컴투스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출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아이패드가 지금 매진 사례를 보이면서 500만 대 이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의 특성상 게임을 연동시키는 데 있어서는 일반 게임사보다는 모바일 게임에 특화되어 있는 저번 주에는 게임비를 추천해 드렸었는데 게임비가 마찬가지 맥락으로 컴투스도 올 한 해는 큰 폭의 실적이 호전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아이패드 관련해서도 이제 15가지 정도의 이제 게임을 계속 출시할 예정이고 올 한 해는 이 동사가 계속 성장세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급격히 이 가격 밴드에서 많이 붙는 것이 보이고 있는데요. 컴투스를 예로 든다면 매수가는 한 19,500원에서 19,000원에서 18,500원 정도로 세팅을 해드리고 차트 수급적이면 상관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 지금 고점을 갱신하는 중인데 아마 이 가격대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전일 같은 경우는 8만 주 이상 지금 나와 있었고, 네.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분이시라면은, 전 여기 그 최초 양봉이 쓴 이 자리를 깨지 않는 한에서는 저점 매수해서 보유하고 넘어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네. 그 18,500원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네. 이동평균선에서 이격 조정을 어느 정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물량을 축소해 주시는 건 좋겠지만은 일단 각종 추세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만일에 그 장이 조정을 받아서 물량이 출회가 된다면은 한 그 18,400원이 붕괴된 후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 노려볼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컨투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코스닥 쪽에 좀 테마가 움직이는 듯해서 일단 오늘 아침에 좀 이른 시각에 이미 뉴스화 됐었죠. 요르단 원전 수출 일단은 좌절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원전 테마들은 분위기가 안 좋은 반면에 오히려 삼성전자에서 신수종 사업으로 유헬스케어 쪽에 손을 댄다 그래서 유헬스케어주가 오래간만에 기지개를 켰습니다. 유헬스케어 테마 그리고 원전 테마에 대해서 코멘트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죠. 네, US 케어 테마는 삼성 지금 그 관련해서 이수협 지수가 상한가를 갖긴 했는데, 네. 그다지 이수협 지수와 그 삼성전자 연관된 루머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매매라면 모를까 그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긴 조금 힘들고요. 네. 그리고 US 자체가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어떤 가시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SK텔레콤과 연동해서 사업 시작하겠다라는 그 루머가 지금 아직 진위가 파악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중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매매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고, 네. 앞으로 그 지금 헬스케어주보다 좀 바이오시밀러 쪽이 훨씬 유망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목 하나 말씀드리겠다면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그러게요. 많은 증권사에서 지금 셀트리온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왜냐하면 그 바이오시밀러 관해서 얼마 전에 바이오시밀러 쪽에 투자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쪽을 제3자본적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재무 구조를 향상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테마섹에서 투자한다고 얘기했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률이 50%를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50%를 넘어가는 그 제약 업종의 특성상 50% 넘어가게 되면은 자체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그 실적 호전은 올해를 기점으로 왜냐하면 2012년부터는 그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신약들이 특허가 만기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가 셀트리온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셀트리온을 좀 유망하게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원전 테마는요? 원전 테마는 예전부터 좀 말씀을 좀 언급 많이 해드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기술이 그 웨스팅하우스의 그 원천 기술을 빌려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가 수주 논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테마성으로 인한 매매를 하실 때 그 생각만큼 그 시장이 우리나라가 다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은 냉정하게 보면 아니거든요. 네. 원전은 기술을 100% 국산화한다고 해도 그 어떤 그 시험 가동에 대한 그 가동 연수는 한 10년 정도 지나야 그 안정성이 검증되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우리나라는 그 핵심 기술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큰 수익을 안겨주지 못하는 그런 테마가 되겠습니다. 원전 테마는 아무리 한껏 노력해봤자 현 시점에서는 다른 네네. 글로벌 시장의 어떤 경쟁력 있는 기업 대비 2% 부족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렇죠.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 중에서 한 300여 개 정도가 원전이 건설 예정인데 그 건설하는 나라의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원전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150여 개 정도는 이제 건설할 예정인데 자국 내 우선 정책과 아니면 미국과 연동되는 웨스팅하우스의 그런 원자로 기술을 빌려 쓰는지 네. 웨스팅하우스를 통한 그 수주를 생각을 하신다면 두산중공업 정도가 수혜주가 되겠는데 나머지 그 관련주들은 그다지 큰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맞는 얘기일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원전 테마 얘기 그리고 오늘 반짝하고 있는 뉴 헬스케어 테마에 대한 의견까지 잘 들었습니다. 황성호 주식 차트 연구소의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시황 좀 알아볼까요? 네, 코스피가 7포인트 정도 그래도 조금 올라서요. 1684.9까지 왔네요. 1680선도 깨져서 1679까지 보여줬었다가 외인고환이 외국인들이 조금 덜 파는 듯도 싶고요. 개인들이 더 강하게 사고 있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프로그램 매물도 더 많이 출회가 되고 있는데 개인들이 열심히 막아내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어제하고 수급은 오히려 조금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나 싶네요.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봅니다. 서울현대신문증권부 임진혁 기자 통해서 말이죠. 임 기자. 네, 임시정입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는 종목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유가증권 시장의 한진해운이 유상증자 결정이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주가가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전일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 2,521억 원을 마련하고자 주주 배정 후 실권주를 일반 공모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한진해운이 실적 개선과 유상증자, 지분 매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증자에 따라 투자 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투자 의견 중립과 목표 주가 35,000원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전일 36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코스닥 시장의 한국기술투자는 반대로 7%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술투자는 지난 6일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거래재개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3일 연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우리스펙 1호는 3%대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스펙 1호는 공모가인 10,000원보다 조금 높은 1,5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현재 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스펙 1호는 녹색 성장 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을 합병할 계획입니다. 네. 한진해운 같은 유종이라 할지라도 한진해운홀딩스는 플러스를 달고 있는데 우리 한국기술투자의 경우에는 급락하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오늘 처음 상장된 새내기주 우리스펙 1호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이 어제 30포인트 올랐고 오늘 좀 오르고 있긴 한데 일단 어제 선반영 얘기가 많은 와중에 플러스를 달고 있긴 하나 이것이 어떤 앞으로 강력한 추세적인 상승으로 어떤 강력한 시장을 이끌어주는 랠리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는데 말이죠. 기술적인 반등 정도만 보여주고 다시금 숨을 죽이는 그런 장이 펼쳐질는지 증권사 리포트 요약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삼성증권은 최대 7,500억 유로에 이르는 EU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국가부도와 같은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재정위기가 출구 전략을 지연시켜 글로벌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그러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과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위험성이 전이될 위험성을 고려할 때 증시 기간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당장은 낙폭이 컸던 만큼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기회를 맞아 방어주 및 낙폭 과대주의 비중을 줄이고 실적 모멘텀이 견조한 IT, 자동차 등 주도주에 대한 저가 매수에 나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대우증권은 유럽 재정위기 대책이 나오며 시장 심리가 당분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급락의 원인이 기업 자체에 있지 않고 대외 변수 때문인 만큼 펀더멘탈이 양호하면서도 낙폭이 컸던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국내 증시 주가 수익 비율이 9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졌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수세 지속 여부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연기금 매수세가 이어지고 주가 수익 비율이 7배 이하에 머물며 저평가되어 있는 하이닉스, CJ제일제당, 풍산, 부산은행, LG 디스플레이 등을 투자 유망 종목으로 추천했습니다. 네, 시장의 어떤 단기 반등 가능성을 본다면 IT 자동차 주도주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 맞겠고 또한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저평가 기업에도 관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증권사 리포트 요약까지 잘 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9시 54분인데요. 한 5분이 지금 막 지나고 있는데 5분여 정도가 더 흐른 후에 저희가 통하느냐 투자해우소라는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면요. 02-3153-2611번으로 종목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현대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게시판에 투자해우소라는 말머리 달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상담받고 싶은 내용 상세하게 기술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 보고 이 시간 생방송 도중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죠. 네, 시간은 관심 종목 체크 시간입니다. 장이 열리기 전에 출연했던 패널이 얘기했던 그 종목, 아니 지금도 매수해도 괜찮은 거야? 라고 의문 가지시는 분들 위해서 마련이 된 코너입니다. 먼저 오늘의 센 전략이라는 코너에 출연하셨던 한국투자증권 최철은 대리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에 대한 살핌을 좀 먼저 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현대제철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일단 2기의 어떤 그 고로가 조기에 좀 가동이 될 것 같다. 이것이 또한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조선이라는
에어컨이라든가 자동차 이쪽 전방 산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쪽에 있는 철강 쪽에 있는 현대제철도 앞으로 전망이 좀 밝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외면하는 속에서도 기관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참 안정적으로 느껴진다는 언급도 빼놓지 않으셨는데요. 현대제철 일단 매수가는 9만 원대 초반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가격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죠. 네, 9만 원대 초반이 바로 이 가격이 아닌가 싶어요. 9만 200원에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듯 싶습니다. 현대제철 9만 5천 원까지 본다라고 하셨고요. 손절가는 8만 5천 원. 기본적으로 지금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만약에 많이 올라서 9만 원 중반까지 올라간다면은 목표가가 단기적으로 9만 5천 원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자고 하셨는데 오늘 일단 장이 생각 외로 그렇게 많이 뛰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요. 9만 원대 초반에 들어가서 9만 5천 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전략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뉴스로 보는 투자인맥이라는 코너에 출연하셨던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최정함 대리가 언급한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가요. 태양전지 웨이퍼 업계가 너도나도 증설하고 있다라는 뉴스였는데요. 관련해서 태양광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첫 번째가 OCI였고요. 두 번째가 오성 LST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SKC 솔믹스였습니다. 일단 OCI는 폴리실리콘 공급 과잉 우려 때문에 주가가 조금 발목이 잡히는 듯도 싶지만 이것에 대한 해소가 있으면서 주가가 좀 무거운 대형주이긴 하지만 좀 묵직하게 들고 있으면 발빠르게는 아니라도 좀 주가가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매입가는 한 20만 7,500원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OCI 현재 주가부터 확인해보죠. 20만 7,500원에서 21만 원 정도 지금 매입가와 예상 매입가와 지금 현재 주가의 갭이 조금은 있는 듯 싶습니다만 목표가가 24만 원 정도 전고점 정도였습니다. 주봉상에 매물대가 있는 곳이 24만 원이기 때문에 24만 원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손절가는 18만 원 이 정도에서 용기 있는 자는 들어가서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작은 그러나 발빠른 또한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볼 종목이 오성 LST입니다. 역시나 폴리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이긴 한데 처음에는 TFT LCD를 생산하는 업체였다가 조금 이쪽으로도 눈을 돌린 듯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오성 LST는요. 좀 전에 OCI가 대형주였다면 대형주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 투자자라면 오성 LST 중소형주를 좀 보면 보다 좀 빠른 그런 수익을 챙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긴 호흡에서 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성 LST 매입가는 6,500원 정도 어제 종가 정도 조금 오른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현재 가격 얼마인지 확인해보죠. 6,500원 정도 매입가를 불러주셨지만 현재 가격이 거의 7,000원 정도입니다. 오늘 7,060원까지 간 것 같은데요. 목표가가 8,000원. 글쎄요, 목표가가 8,000원인데 지금 7,000원까지 올라온 상황. 과연 어느 정도로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챙길 수 있겠느냐라는 데 대한 의문이 조금 드는 시점이죠. 높지만 그래도 따라 사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잠시 후에 직접 전화 연결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KC 솔믹스라는 종목인데요.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주주로 SKC가 있고 그 밑에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반도체 LCD용 구조재료 전문 기업으로서 최근에 처음 들어서 태양광 관련 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조금 낯설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 SK그룹의 소재 부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움직임이 보여진다면 그때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한번 현재 가격부터 확인해 봅니다. 자, 매입가가 7,300원 정도였는데요. 지금 8,570원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가 9,000원인데 오늘 아침에 목표가하고 500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SKC 솔믹스 사실 박스권 탈출할 때 사면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박스권을 탈출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러기에는 목표가와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오성 LST와 더불어서 SKC 솔믹스도 역시나 전화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자, 다음으로 뉴스로 보는 투자인맥 두 번째 뉴스로는요. 건설사, 철강사, 철근 협상이 진전되면서 거래가 재개될 것 같다라는 뉴스를 기초로 해서 철강 관련 몇몇 종목 그리고 건설 관련 몇몇 종목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건설 관련 종목만 좀 추려보면요.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얘기를 하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설주 낙폭 과대 때문에 단기 반등 노리고 들어가신 분들 오늘 아침에 좀 씁쓸한 그런 표정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요. 건설주 중에서 해외 수주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은
그래도 유망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실상 차트가 비슷한데 오늘 아침 흐름은 조금 다른 듯도 싶습니다. 일단 주봉상에 60일 지지받고 반등하는 그런 형국이라 이제는 좀 사봐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슷한 전략을 펼쳐주셨는데요. 먼저 삼성물산부터 현재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은 오늘 53,000원대 정도에서 사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52,900원이면 거의 뭐 점쟁이 수준이네요. 이 정도면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58,000원 얘기하셨고요. 손절가는 51,000원. 지금 저희가 삼성물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역시 전략 비슷한데요. 삼성엔지니어링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역시나 주봉에서 60일 플레이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펼쳐주셨는데 매입가는 10만 200원. 여기에서 한 5% 정도 내외는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10만 2천 원 내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현재 가격 확인해 보죠. 네, 10만 4천 원 정도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11만 4천 원 정도까지도 목표가를 보고 계십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손절가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9만 6천 원 정도를 잡아주셨네요. 네, 오늘 제가 주룩주룩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가장 궁금한 종목 역시나 두 종목 되겠습니다. 오성 LST, SKC 솔믹스 오늘 엄청나게 뛰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매입해도 좋은 건지 따라 사야 맞는 건지 자세한 내용 원래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우리 서정함 대리 불러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회사에 가고 계신 중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자꾸 전화를 드리게 되는데 그만큼 뭐 정확하게 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또 전화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성 LST하고 SKC 솔믹스 이 정도로 뛸 줄은 몰랐는데 특별히 장 상황하고는 또 별도로 많이 오늘 좀 올라요.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요,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글쎄, 지금 어차피 그 종목들은 아직까지 그런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강력한 모멘텀이 시장에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리 가격이 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좀 주가를 겨냥할 만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가 재차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 오늘 그 눌림목 주는, 장중에 눌림목 주는 구간에 한번 매수를 해놓으시는 게 어떤가 싶네요. 그래요. 눌림목 준다면 어느 정도로 눌림목을 주면 좀 좋을까요? 지금 오성 LST 같은 경우에는 매입가가 6,500원, 현재 거의 7,000원이거든요. 지금 보니까는요, 아무래도 그 태양광 웨이퍼 업체들, 그리고 태양광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오늘 좀 중소형주들이 오르는 것 같은데, 네네. 오늘 만약에 지금 오르는 상승폭에서 한 2에서 3% 정도 중간에 눌림목 주는 상황이 나오면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은 종가 부분에서 네. 매수를 결정하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네. 눌림목이 안 나와도 종가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금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면은 사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더라도요. 종가 부분에서는 오늘 중에 한번 매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눌림목 안 와도 종가 정도에서는 한번 잡아보자. 오성 LST 얘기 들어봤고 SKC 솔믹스는요. 이 종목은 솔직히 오늘은 그냥 참고적으로 언급만 하셨던 그런 뉘앙스가 컸었는데 오늘 아침에 거의 박스권 돌파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종목도요. 네. 그 종가상으로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요. 역시 종가에서는 매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종목은 장중에 눌림목을 본다기보다는요. 종가 부분에서 흐름을 보면서 매수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목표가가 9,000원인데요. 목표가로 네. 말씀하신 종목이 9,000원인데 지금 현재 8,500원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8,97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 종목은 좀 목표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말씀드린 그 매입가에서 네. 기준을 했을 때는 목표가가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목표가였는데 만약에 오늘 박스권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요. 네. 8,000원대에서 매수하신다고 하시면은 그 이상의 목표가를 정하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거의 전 고점인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정말 훌쩍 뛰어넘어서 갭상승 출발해서 오늘 아침에 얘기하셨던 참고로 얘기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벌써 목표가까지 오늘 거의 찍고 윗꼬리 쭉 달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 정도로 지금 조금 추격해서라도 따라가 보자라고 얘기를 하신 종목이네요. SKC 솔믹스 그리고 오성 LST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10시 정도에 시작하는데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발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해오소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가 이제 막 시작을 하려 하고 있는데요. 02-3153-2611번으로 저희가 전화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스튜디오엔 정양환 전문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갈 길이 오늘 먼 것 같아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까요? 안철수 연구소요. 안철수 연구소요. 얼마에 매입하셨나요? 23,650원. 23,650원.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비중 얼마 안 돼. 한 20%? 그러시군요. 이거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뭐 3월, 예, 4월? 예. 네. 그러면 정확히 궁금하신 점은요. 지금 24,000 얼마니까 그래도 아주 조금, 수익이 나신 그치. 상태이긴 한데. 그게 뭐 좀, 앞으로 전망이 괜찮은지 그런 거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길게 들고 있고 싶다. 뭐 그런 종목을 혹시 고르셨나요? 길게 가지고 가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요. 이 네. 종목은 좀 내가 그냥 한번 사가지고 길게 들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셨나요? 글쎄, 그런, 뭐, 한 중장기로 가도 될까. 또 유망하다면, 뭐 버릴 이유야 없겠죠, 그렇죠? 안철수 연구소 앞으로 주가 전망이 밝은지 이 부분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네. 네. 네, 안철수 연구소는 1분기 원래 1분기에 실적이 조금 17% 정도 감소했습니다. 감소했고 지금 제가 차트상을 흐름을 보면은 전고점을 좀 치고 가지 못하고 지금 매물대 좀 걸려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쌍봉 구간을 쉽게 말하면은 25,000을 돌파를 하면서 바로 밀렸기 때문에 동종목은 조금 더 눌림목을 좀 더 받아야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어떤 그 바이러스 침투에 대한 어떤 큰 호재가 나오면은 바로 급등을 해버리죠. 이 종목들은. 그래서 안철수 연구소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수익이 지금 나신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쯤에서 조금 차익실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았는데 지금 가지고 계시면서요 23,000원 이탈하면은 일단은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뭐 23,000원 같으면은 23,650이니까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은 한 29,000원까지 목표가를 드리면서 만약에 한 27,000원대, 26,000원대, 7,000원대에서는 조금 올라오면은 착시를 하시면서 여기서 좀 밀린다면은 아니면은 동종목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은 29,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제 23,000원 정도까지도 내려온다면은 23,650원 뭐 크게 손실은 아니시니까요. 그때는 좀 주가 흐름이 앞으로 어두워지나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3,000원 정도에서는 손절매를 할 수도 있다라고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들고 있어도 일단 그 종목 자체, 기업 자체는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게 들고 있으면 뭐 많게는 29,000원까지도 가능하겠고 그 중간 부분 26,000원, 7,000원 정도는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면서 29,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 단기적으로 25,000원 정도에는 지금 매물대가 일단 많이 몰려 있어서요. 지금 한 번쯤, 두 번쯤 한번 꺾여서 지금 매물을 맞고 내려온 자리라는 것도 25,000원 뚫기는 조금 지금까지는 버거웠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이 정도면 답이 되셨나 아니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10시 9분 빨리빨리 또 두 번째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십니까? 네, 수고 많습니다. 예, 전화 고맙습니다. 예. 저 부곡철강을 갖고 있는데 네. 저기 좀 상식이 없어가지고 초보자가 돼가지고 예. 그 좀 상담 받아보려고 예. 누구나 뭐 운전도 그렇고 다 초보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얼마에 사셨는데요? 2,770원 예. 2,770원. 그러시구나. 이거 최근에 뭐 며칠 전에 사셨어요? 예. 그때 누가 뭐라고 한 것이 사신 동기가 됐나요? 예. 저 앞에 한번 누가 지금 철강주가 좀 그래가지고 그래 좀 모르고 들어갔더만은
손실이 좀 그해가지고 일반 상식이 없어나 놓으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한 25% 되는데 그래 상담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보고 언제쯤까지 가 있어야 될란가 싶어가지고 예. 네, 사실 이거 철강주가 이렇게 안 좋아지기 전만 해도 5월달 들어서기 전만 해도 철강주가 또 괜찮다, 이제 또 좀 간다 이런 얘기도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들은 바 있거든요. 충분히 예, 사신 거는 저도 이해가 가고요. 왜 이렇게 좀 또 떨어져서 2,200원까지 내려왔는지 지금 사신 가격 대비해서 한 50원 정도는 빠진 가격인 것 같습니다. 부국 철강에 대한 앞으로 주가 흐름 전망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고요.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또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부국 철강은 지금 매수 단가가 2,770원 같으면은, 세력들이 좀 빠져나오는 시점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일단 말씀 드리고요. 자, 차트 흐름상으로, 제가 보면은, 지금은, 이 동종목은 2,900원을 찍고 지금 조정 구간인데요. 어느 정도 반등의 시점을 지금 어제는 잡았는데 오늘은 극히 힘이 좀 미약합니다. 네. 그 힘 미약한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제 물량을 담아놨다가 좀 뿌리는 그런 시점이고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거래량에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오늘 거래량 괜찮습니다만 오늘 거래량 자체가 조금 또 어제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자 동종목은 이래 어떤 흐름에서 깊은 흐름에서 보면은 이런 고점을 찍고 바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는 조금 잘라 주셔야 된다. 쉽게 말하면은 동종목은 일단은 그 어떤 종목인지 들어가면은 손절매를 생각하시고 먼저 얼마에 내가 손절매를 하고 얼마의 목표까지를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고요. 네.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못 하시고 그냥 마냥 들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은 자를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자를 자리가 아니고 지금은 어디까지 보냐면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2,500원 선까지만 온다면은 여기서 좀 밀린다면 이 부분에서는 조금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네.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종목은 지금 많이 좀 상승을 해가지고 어떠한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2,500원권에서는 일단은 좀 빠져나오자. 만약에 2,500원 반등이 세게 나오면은 매수가까지 보는데 반등이 세게 안 나오면은 여기서는 좀 빠져나오자. 이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손절매를 하면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할 것인데 손절매를 한다면은 2,100원까지 보시면서 2,100원 이탈하면은 조금 여기서는 좀 손절매를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뭐 가격을 여러 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격을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2,265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검색을 이렇게 해봤을 때 이 종목을 부국철강 이렇게 포털에 뭐 치거나 HS 상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 2,100원보다도 더 내려가면은 지금 마이너스시지만은 더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앞으로 더 큰 마이너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2,100원 정도에서는 이 종목 그냥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200원부터 쭉 좀 주가가 올라온다 싶었을 때는요. 2,500원까지 일단 올라오면은 그래도 조금 마이너스시죠. 2,700원 정도에서 사셨으니까요. 그래도 2,500원 정도만 오면은 이것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그냥 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2,500원까지 올라갈 때 굉장히 힘이 좋게 막 이렇게 쑥쑥쑥 잘 올라가는 것 같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 버리면 좀 아쉽잖아요. 조금 더 들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2,500원 중심으로 주가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좀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2,100원 정도가 깨진다 싶으면은 그때는 뭐 더 큰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안 좋은 그때는 또 손절을 하고 정리하고 이 종목하고 굿바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정도면 이해는 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되게 어투가 되게, 정감 있게 들리는데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전화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이라서요. 약간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떤 종목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까요? 산 인프라코어를 네. 26,600원에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26,600원이요. 예. 이거 사신 지가 언제신지 전 궁금한데요.
산지는 한 2주 가까이 됐어요. 아, 얼마 전에. 예. 얼마 전에 그 이제 고점에서 한 그 하락에 왔을 때 네. 실적도 좋고 또 밖회사에서 그 흑자설도 있고 네. 그리고 업황도 상당히 개선되어서 봤는데 이번에 그리스 사태 때문에 내려왔는데 네. 어제 반등도 좀 미진하고 오늘도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게 과연 그 전고점인 뭐 22,800원을 갈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정권사나 또는 애널들이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추천 종목 1위 뭐 또 보유 종목 1위로 해서 많은 그 추천을 받았는데 맞아요. 저도 오히려 이렇게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거 뭐 그렇게 해놓고 혹시 팔아버린 거는 아닌가. 네. 상당히 좀 그런 점에 대해서 기본인도 별로 안 좋으시고. 의구심이 가요. 예. 근데 보통 이렇게 추천했고 그다음 목표 주가를 올려 상향을 하고 이래서 보통 25,000원, 27,000원까지도 목표 주가를 내세워서 네.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신뢰를 가서 매수를 했는데 네. 믿고 기관들이- 샀는데 자기네들이 예. 팔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두산에서 두산 건설의 그 사태로 네. 그 어떤 그 루머라 식으로 나왔는데 네. 그 후로는 이제 힘을 더 못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그 루머 때문에 바닥이라고 잡으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볼 때 그때 20에서 깨고 내려와서 들어 올린다 생각하고 잡았는데 네. 어제 유럽이 또 들어올리지 못하겠죠. 예. 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어제도 좀 약했고 네. 반등이 약했고 오늘도 뭐 주가는 10% 가까이 됐지만은 오히려 뭐 1,200원 마이너스로 나와 있고 네, 맞아요. 지금 2만 원 더 이렇게- 깨졌네요. 예.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적은 좋다고 그래요. 음. 뭐 2분기 실적도 상당히 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누수가 많고 또 한 데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가지를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뭐 요즘 뭐 IT 자동차 쪽에 뭐 바꿈 타기 하기도 그렇고 네. 개인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 회사는 믿음이 가는데 네. 어, 간다고만 하면 들고 있고 싶은데. 예. 예. 그래요. 이거 지금 뭐 IT 자동차 쪽도요. 잘못 갈아타시면 거기도 부침이 꽤 있거든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가서는 뭐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점이라 생각하는 느낌이 들고 그래요. 특히 이제 두산인포라는 회사 하는 일만큼 이렇게 막 이렇게 수익 상승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 업황에 따라서 또는 실적에 따라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해 주리라고 믿고 싶고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네. 최근 들어 이제 그래도 오를 때는 오른 폭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런 점이 이제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답답하죠. 네. 제가 지금 이 코너를 진행한 일에 가장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라서, 뭐, 정말 반갑기도 하고, 이렇게 개인분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또 그 큰 관심만큼이나 얼마나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만큼 또 고민이 되잖아요. 예, 아예 그래서. 모르면은 또 괜찮은데. 그래서 못 던지겠어요. 그러게요. 예, 어떤 예.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정리하지 않아도 아까부터 계속 정영환 전문가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시니까 어떤 답변을 할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의 회사는 펀더멘털은 뭐 이상이 없고요. 회사 네. 내용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추천하고 기관이 때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은 어떤 기관에 보면은 어떤 그 매매 패턴 보면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당연히 차익실은 나오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중장기적으로 말씀했을 때 3만 원까지 본다. 저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동종목은 이런 그 시세의 흐름에서 차익 실현 구간에서는 들어가시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산 사태로 인해서 어떤 종목이 빠졌는데요. 밑거를 달았는데 종목 괜찮습니다. 이 종목. 네. 그리고 뭐 지금 기관들이 지금 때리고 있지만은 어제는 조금 샀습니다. 외국인들도 때리다가 지금 바로 좀 매수권을 들었고요. 동종목은
지금 2만 600원을 매수하시는데 2만 600원까지 충분히 옵니다. 예. 그리고 동종모 제가 보기에는 22,950원 돌파한다면은 동종모 중장기적으로 쉽게 말하면 제가 3분기, 4분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그 22,950원이 오냐 이거죠. 그게 제일 궁금하다. 22,950원은 전고점은 오려면은 어떤 동종목의 어떤 그 매수가 강하게 좀 나오면은 오겠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3만 원까지 보시면서 중기적으로 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짧지만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확실한 건 제 귀에 들어온 건요. 가장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일단은 훼손된 점이 전혀 없다. 알고 계신 그대로가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들고 계시면 전고점이 오긴 올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들고 있는 그 시간만큼 기회비용을 크게 치르지 않는 상황에서 전고점이 얼마나 빨리 도달시켜줄 수 있는가. 오히려 그것이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우려하셨던 기관에서 추천해놓고 물량을 내놓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어떤 루머는 사실 그 누구도 진실을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차익 실현하는 구간 속에 어둠에쯤에 잡으셨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타이밍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맞을 수 있는 위치였다라고 매수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의견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일단 솔직히 루머에 한번 맞았고요. 그다음에 유럽발 위기 때문에 장이 별로 좋지 않았고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데 한번 조금 들고 계셔 보시죠. 그리고 중간에 또 조금 변곡점이 왔을 때 차트상으로 좀 아리송하다라고 하실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통했느냐 투자해오소 코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고요. 전화 상담 저희가 다 해소하지 못한 것들은 내일 또 소화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께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689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 520선 정도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가 1690선에서 조금 넘게 92포인트에서 출발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79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개인들이 1200억 정도 사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고요. 프로그램 쪽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선물은 많지 않지만 일단은 매도로 기록이 되고 있고 현물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까지 팔면 6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오늘 금융주가 좀 반짝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금융섹터 자체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이 사서 개인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설주는 오늘 전반적으로 3개 반등이 연속해서 나오진 못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성공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